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조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조선 정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언저리 정도까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조선이 1392년도에 세워졌고요. 임진왜란이 딱 200년 뒤인 1592년도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200년 그리고 그 조금 넘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내용이 제일 길었었고, 그 다음에 뭐 고려 500년 정도 했었고, 오늘은 한 200년 정도 할 텐데, 역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제 숫자도 고려와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조선 전체가 한 5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500년만 따지면 고려보다는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조선 전기 이렇게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다 보면 뭐 이제 고려와 비슷하게 서로 나오게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 수는 이제 고려 때는 뭐 연도별로 한 3개씩 정도, 2개, 3개 이렇게 됐었고 최근 2개년도에 하나씩 이렇게 나왔었다면 어,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개년도에 하나씩 나왔었고요. 그전에는 2개 정도가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수능 문제고요. 수능 7번, 8번이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7번 같은 문제는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 한 시대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한국사가 너무너무 쉬워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비록 약 5년 전에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좀 수준 높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에서 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데요. 가지역은 경원이고요. 나지역은 부산, 다지역은 올돌목, 라지역은 의주입니다. 그럼 기역 가를 보면요.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대략 우리가 이제 세종 때 있었던 사군 육진 정책이 있잖아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그 지역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우리의 지금의 한반도와 똑같은 영토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김종서 장군이 나오고 하는 내용인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4군 육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략 육진이 저 언저리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보면요. 나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무산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 지역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적군을 크게 무찔렀다.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라 지역은 장보고의 건의로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하는데 청해진은 완도에 설치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맞추면 가장 좋겠지만 명확하게 아닌 것을 제거하면서도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것도 매우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명확하게 아닌 것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옆에 8번 문제를 볼 건데요. 밑줄 친 왕에게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전제 상정서에서 왕에게 이르기를 여러 지역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살펴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면 조세가 고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왕이 하교하기를 6조는 각기 다른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국왕에게 살펴 재가를 받아 6조를 내려 보내어 시행하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이제 세종대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도 되게 높은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학교 한국사와 다르게 정치, 사회, 경제, 문화면을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도 다루는데 첫 번째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거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밑에 보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조가 나오고 뭐 이제 의정부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면서 계속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만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정치와 정치 이외의 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을 다뤄주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한국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이 왕이 세종대왕이 아니라는 걸 알더라도, 세종대왕이란 걸 모르더라도 이제 의정부 6조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건 조선시대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를 보면, 자, 1번 금강가야를 병합했다. 이건 신라 때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2번 교종도감을 설치했다. 교종도감은 저기 최충원 때 고려 무신정권 때 나오는 이야기라서 아니고요. 3번 훈민정음, 4번 대전해통인데요. 대전해통은 이제 정조 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네요. 대전 통편이 정조 때 만들어지고 대전 회통은 고종 때 만들어지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4번이 매력적 오답으로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5번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고 하는데 천리장성은 고려나 고구려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의정부와 육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3, 4번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육조나 의정부는 조선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 해통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6조 의정부를 가지고 이제 태종대왕을 떠올려서 이제 훈민정음 창제를 찍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도를 보면요.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인데요. 가왕은 조선의 4대 국왕인 그럼 우리가 태정태세 했을 때 세종이거든요. 조선의 4대 왕은 세종이고요. 뒤에 보면 농사직설이나 칠정산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세종대왕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종대왕에 관련 정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면요. 기억 우상국은 신라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훈민정음 반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대한국 국제는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이 광무개혁 때거든요. 이것도 고종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리을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니은 리을인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제라는 표현이 이게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대한국 국제가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알고 있고요. 이 대한이라는 말 자체가 대한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최근의 역사 이야기고요. 아마 고종의 광무개혁 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되잖아요. 그 대한제국이라는 말을 쓸 때 나오는 시점이다라는 걸 파악한다면 명확하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앞에서 봤던 이제 전 페이지에서 봤던 이야기에서 이제 6조와 의정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보다 보면 어쨌든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요. 밑줄 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이 법을 시행을 건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법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광해군 때 시행된 경제정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정치적에서도 이제 광해군은 중리배교를 했다는 것과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영화 광해를 봐도 이제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동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답은 이제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 이제 쌀을 내는 것도 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몸이 가서 이제 병역을 해야 되는 이제 세 가지의 세금이 있었어요. 이 세금을 내는데 특산물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그 대신 쌀을 내게 하는 걸 대동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특산물을 누가 만드냐면 공인들이 이제 특산물을 만들게 되면서 상업 경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명확하게 1번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조금 아니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2번 지게하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게하문은 대한제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전시과라는 제도인데요. 전시과는 고려 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명확하게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건 명확하게 아니란 걸 알 수 있고요. 유상매입, 유상분배 원칙을 시행하였다는 것도 최근에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보고 맞출 수도 있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을 2번, 3번, 4번, 5번이 모두 아니기 때문에 정답 1번이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토지에 관련된 제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신라에는 노급, 관료전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 전시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서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과전, 공음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시과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관료전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 과정법이 그 권문세족이 힘을 잃게 되는 절대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서 세종 때 보면 이제 토지 계급을 뭐 몇 단계에서 몇 등급으로 나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 때는 대동법이 시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 고종 때 넘어가면 뭐 삼정에 문란하면서 이렇게 세금 체계를 고치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도 그럼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충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왕 때, 특히 조선 때는 어떤 왕 때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매칭시키는 연습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수능에서 충분히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22년도 수능 문제를 보면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우선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그곳에 소속된 학사들에게 문필에 관한 일을 맡기니 훌륭한 문사들이 배출되었다.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였음에도 문신 수십 명을 뽑아 겸리의 문으로 삼고 이들과 토론했다. 누가 즉위 후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쭉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때 그럼 이제 다시 집현전을 설치한 사람인데요. 이 왕은 성종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 우리가 가장 살기 좋았다는 시대가 성종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역사학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세종 때와 비교해보면 세종 때는 어쨌든 전쟁이 발생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성종이 가장 살기 좋았던 왕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 이후에 이제 태종을 거쳐가면서 왕권을 강화했고 세종을 거쳐가면서 이제 국가의 기반을 많이 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성기를 이제 성종 때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 세상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나라가 좀 힘들었다가
이제 그 영종조 시대 이제 르네상스를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이 8번 문제에 나오는 왕인 이제 성종이 되는 거고요. 그 성종에 대해서 옳은 것은인데요. 1번 교육입국조서, 2번 매소성전투, 3번 경국대전, 4번 우선국정복, 5번 훈요 10주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보고 문제를 풀 때 교육입국조서, 갑오개혁 때 나오는 거고요. 매소성전투, 그 나당 전쟁 때 나오는 경우 경국대전 정답이고요. 우선국정복 신라 때 이야기고요. 훈요 10조 태조 왕건의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답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경향이 나오고요. 매력적 오답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개년에서 세종에 대해서 물었고요. 22년도에서는 성종에 대해서 물었다는 건 이제 조선 전기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살기 좋았던 왕의 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 우린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9번 가 전쟁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의병장 조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왜군과 싸우는 끝에 전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정답은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알아보면요.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는 신미 양요 때고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고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이제 수나라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김자진의 청산리 대첩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를 차지한 건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의 제1차 전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이제 매력적 오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2022년도부터 명확하게 정치적인 것만 물어보고 있고 정치적인 거에서도 매력적 오답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3년도 문제와 24년도는 각 한 문제씩 나오게 되거든요. 23년도 문제를 보면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가 시기에 심의겸과 김효연이 심의겸과 김효연의 대립이 더욱 심해져 심의겸이 지지하는 무리를 서인이 되고 김효연을 지지하는 무리는 동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붕당 정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다음에 넣어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다음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문제 자체가 없어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가져오게 됐고요. 가는 그래서 이제 선조 때 붕당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나는 임금께서 탕평책을 실시하여 두루 화합하고 편당을 짓지 말라 하였다라고 탕평비를 세웠다는데요. 이건 이제 영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답을 보면요. 이제 1번 한국, 2번 무진정권, 3번 위화도이고 4번 상황이 사비로천도, 5번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그래서 답이 명확하게 1번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붕당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두 차례의 예송과 세 차례의 황국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붕당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구나 해서 탕평 정책을 하고요. 탕평책이 이제 그 시기에 잠깐 영종조 때는 힘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힘이 없어지면서 특정 정파, 특히 노론에서도 특정 가문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답은 답이 1번이 되고요. 2번 무신정권은 고려, 위화도에고는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는 이야기고요. 4번 성황이 사비로 천도한 건 백제, 제너럴 셔먼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뒤에 이제 우리나라가 문을 열게 되는, 개화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다 명확하게 아닌 것들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 수능 문제를 보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우리 모두이 발표할 주제가 조선 제9대왕의 정책인데 조사해 보았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대왕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종이라는 거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요. 집현전을 개성하고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담당하였다. 국조 의뢰를 간행하여 국가 의뢰를 정비하였다. 홍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이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경국 대전을 반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명확하게 2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1번 대가야를 정복하였다는 건 신라 때 이야기. 3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는 이제 고려 때 이야기. 이제 저번 우리가 1번 문제, 3번 문제는 이미 다뤘던 이야기고요. 4번 전국의 척화비를 건립하였다는 거는 이제 고종 때 이야기. 한성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이것도 조선 말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범학교 말 그대로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조선 시대에는 조선 이제 전기에는 거의 쓰지 않았던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명확하게 2번이다라는 걸 말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보이는 경향이 어떤 거냐면 매력적 오답이 점점점 없어지는 경향도 보이고요. 또 이제 중학교 한국사처럼 정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경제, 사회, 문화를 많이 다루지 않는 게 이제 이게 과연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한국사의 수준인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는 문제들인데 한편으로 이제 되게 문제가 쉬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4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조선 전기에서는 이제 어떤 걸 많이 다루냐면 세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당이 나눠지는 이야기, 이제 사림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등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키워드로 잡아서 공부를 해보면 이제 틀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